새누리당의 공천 면접 심사가 지난 주말부터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총선 공천 경쟁에 막이 오른 건데요. 자, 잠시 후에 만나보실 이분도 면접을 봐야 합니다. 서울 서대문 을에서 내리 3선을 한 정두원 의원인데요. 단독 후보 신청이라 다른 후보 신청자들에 비해서 마음이 조금은 편할 것도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 보이네요. 우리 당의 주륜 수구하고 저 당의 주륜 수구 좌파기 때문에 정말 유치해서 아이들 부끄러워서 저도 정말 얼굴을 내놓고 다니기 힘듭니다. 네, 당내 친박계 주류들에게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매일같이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의 쓴소리는요, 친박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또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준 보좌를 잘못한 이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다 저는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벌어진 북한 사태에 대처하는 방식에 문제가 많다면서 정부의 무능한 외교 안보 라인은 모두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격 인터뷰에서 당내 문제부터 북한 사태 그리고 사드 문제까지 정두원 의원에게 궁금한 점들을 직접 물어봅니다. 자, 방금 들으신 대로 오늘 직격 인터뷰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정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원래 이제 저희는 국방위원장이시라 사드 문제나 북핵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당내 사정도 있으니까 당내 사정도 좀 같이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어젠가요? 오늘 볼 예정이던 공천 신청자 면접 취소됐다면서요? 네. 왜 그랬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단수들은 뭐 이제 나중에 하자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단수 신청을 한 곳은 뭐 그렇게 경쟁이 없으니 나중에 해도 되겠다. 네. 그럼 이제 한시름 놓으신 거네요. 글쎄요. 자, 그런데 우리 정 의원님은 서대문에서 한시름 놓으셨지만 지금 현재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김무성 대표 또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무성 대표가 당내에서 노골적인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개파전 아닙니까? 이거 김무성 대표는 결국은 본인의 대권 그리고 친박계는 총선 이후에 자기 생존 그것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국민들한테 되게 미안한 장면들이고요. 굉장히 민심이 안 좋습니다. 네. 저한테 이제 굉장히 야단을 치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무성 대표께 좀 원망스러워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쨌든 형식적으로 대표께서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럼 본인이 임명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거기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이한구 씨는 원래 또 임명되기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굉장히 강단이 세신 분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처럼 본인이? 하겠다고. 예. 그럼 그걸 모르고 임명을 했냔 말이에요. 알고 임명해놓고는 또 싸우고 있다는 거는 오늘은 임명권자가 임명받은 사람하고 싸운다는 것도 좀 모양새도 안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김 대표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유, 하여간 좀 원망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심이 안 좋고. 이른바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박 마케팅 이것을 놓고서 정말 아이들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그 이후에 지금 대구에서는 진박 마케팅 후보들이 그렇게 두각을 못 나타내고 또 상당 부분에서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진박 마케팅의 역효과입니까? 역효과 아니라 처음부터 효과가 없었죠. 처음부터 효과가 그러니까 없었다? 언론에서 그걸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빚을 발해야지 예. 남의 빚을 받아서 바라는 빚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저 사람들 왜 저러나 그랬는데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진박 마케팅을 해서 그렇게 내려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들 뭐 오해인지 몰라도 하여간 눈에 거슬린 사람 네. 대신에 이제 그 사람들을 해서 뭐 하여간 내 마음대로 끌어가겠다 이렇게들 이제 평가도 하잖아요. 네. 사실이라면 그건 국민들 되게 무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정치를 하겠다면 자기 힘으로 해야지 왜 남의 힘을 빌어서 합니까? 그리고 또 왜 내 편을 밀어내고 거길 들어갑니까? 예. 당당하게 야당 현역인데 가서 내가 장관도 하고 고위직도 했으니까 평가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되게 비겁한 겁니다. 졸렬하고요. 그 진박 마케팅은 비겁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하여간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들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유치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효과가 없는 걸 알고 이제는 뭐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물론 좀 시간이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얼마나 총선에서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180석 이렇게 얘기하셨었어요. 물론 다른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이 자리 인터뷰 와서는 뭐 과반 정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자, 그런데 정 의원님은 지금 현장에서 분위기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총선 전망을. 180석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사실 얻을 수 있었어요. 아, 근데 그때는 지금 이제 다 까먹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과반이나 될까 이제 그런 상황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인물도 없고 정책도 없고 뭐 전략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갈등만 부각되니까 뭐 과반도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과반수가 힘들 거다. 네. 그렇군요.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 김종인 대표가 공천 칼바람 뭐 이런 걸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오늘 아침 뭐 50%저 3선 이상 중에서 잘라낼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그다음에 국민의당도 오늘 선대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뭐 피치를 올리고 있는데요. 두 당의 장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칼바람이라고 표현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흥행이 되는 겁니다. 흥행이 뭔가 된다. 이제 기대가 되고 뭐 이거 통쾌하고 뭐 시원하고 뭐 또 참신하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흥행 면에서는 지금 저쪽은 좀 이제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그런 움직이고 우리는 전혀 흥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더더욱 더 지금 불안감이 커지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 관심 없었습니다. 아니 아직 뭐 이렇게 뭐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 외교안보 문제 최근 논란이 됐던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대해서 지금 서로 다른 견해들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삼선 의원으로서 국방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일이지만 불가피한 일이었죠. 아쉽지만 불가피하다. 예, 지금 북한에서 이제 핵실험 또 미사일 발사까지 한 마당에 거기에 이제 자금이 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알면서도 그걸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불가피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제 정 의원님은 평소에 남북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대화론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제 햇볕 정책의 잔물이 개성공단 아닙니까? 햇볕 정책은 실패한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화를 하자는 거지만 저쪽에서 때리는데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때릴 때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죠. 그러니까 햇볕 정책의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체제 변화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결코 체제가 변하지 않고 결국 핵만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패한 거고요. 또 뭐 봉쇄 정책도 마찬가지죠. 네. 그것도 결국 체제 변화를 이제 목표로 하는 건데 네. 그것도 결국 아무런 성과가 없었으니까 결국 이래저래 다 실패한 겁니다. 예, 그럼 햇볕도 실패하고 봉쇄도 실패했으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 그런 외교 정책이나 남북 관계 이런 데서 제목을 붙이면서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 이제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융통성 있게 가진 수단을 다 쓰면 되는 거지. 유연하게. 예, 거기다 무슨 제목을 꼭 붙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결국 궁극적인 이제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체제 변화. 그것도 체제 맞죠. 변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거기에 모든 걸 맞추면 되지. 햇볕을 할 수도 있고 봉쇄를 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유연하게 대응해야 된다. 예, 거기다 제목을 꼭 붙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목을 붙이지 예, 마. 그리고 언론의 거기에- 문제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지. 적어도 남북 관계에서만큼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사드 문제 좀 얘기해 볼까요? 자, 정 의원께서는 사드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실험, 미사일 발사까지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지금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드가 거기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나 차차선은 된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거라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국민에 대한 도리지 문제가 많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국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드 도입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방어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중국이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무역 보복을 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자, 중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하고 미국과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국익의 입장에서 또 우리 안보 입장에서 원칙을 지키고 있어야지 거기서 뭐 눈치를 보고 우리 손익을 따주겠다 보면 정말 우리는 이제 갈 곳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 문제니까 예.
일단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중국을 거론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일단 지금 사드는 중국과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제 대한민국 영공을 방어하기 위한 건데 중국에서는 그 다음 단계까지 내다보고 이제 과잉 반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까지 고려하면서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외교 안보 라인의 무능을 질타하면서 총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1차, 2차, 3차 핵실험할 때 얘기나 4차 핵실험 다음에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기 표절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주요 내용이거든요. 네, 국민들이 이제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을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외교안보 라인이 정말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한 몇 달 지나면 또 그냥 흐지부지해서 다 원상태로 돌아오고 그런 거를 반복해왔죠.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을 하면 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겠다. 그러고 이제 자리 보존하고 있겠죠. 그래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지 앞으로 그 다음에 일할 사람들이 정말 신중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일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뭐 북핵 사태부터 시작해서 이 공천 문제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방위원장으로서 삼선위원으로서 정도원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그 국정을 풀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